제공자가 한 명이 아닐 거예요. 네.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현금도 받고 백도 받았는데 명품백에 그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백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백하고 같이 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의 종류가 뭐 다양할 수도 있고 에르메스 한 종류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아직 보도가 정확히 안 나와서 그런데 근데 에르메스 8개, 9개 이거는 보도가 안 돼 있고 에르메스를 에르메스를 포함한 명품백. 저는 여러 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승진의 청탁 대가로 경찰청 이런 데서 행안부 이런 데서 주로 경찰일 거예요. 인사청탁 대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은 사건도 있고 행안부는 사실 이권은 크게 없습니다. 국토부나 뭐 금융위 이런 데 이권이 많고 산자부. 행안부의 고위공무원이 이권에 개입돼서 뇌물 먹었다 이런 사건은 그간에 사실상 기억나는 게 잘 없거든요.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 이 경찰을 다 지휘하는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건 수사받는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거대한 그런 어떤 작전 세력들 또는 뭐 조폭들 다 이쪽으로 청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검사한테 했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철면피도 그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느냐. 판사 출신의 행안부 장관인데 정말로 때가 어느 때인데 2025년인데 여기서 현금 다발로 명품백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수십억이 있다. 이게 무슨 쌍팔년도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저는 장영자, 이철이 장영자 막 이런 5공화국 거대 사기 사건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 돈이 지금은 어디가 있습니까? 추론을 해보면 일단은 고전에 이제 시청자들께서 궁금하실 거는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경찰이 그거를 보고 어쨌든 압수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돌아가서 보고는 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로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수사 보고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압수는 못 하더라도 현장의 사진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사 보고서에 첨부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 범죄 혐의자들이고 범죄 혐의자의 자택에서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런 내용을 사진도 첨부하고 해서 수사 보고서 압수수색 결과 보고 해가지고 국수본 본부장한테도 보고가 됐을 것이고 본부장은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 내란 사건의 주요 가담자고 구속돼 있다가 그분은 혈액암인가가 이제 투병 중이다 해서 이제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그 당연히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됐겠죠. 경찰청장은 자기 위에 누구죠? 장관. 이상민이지. 당연히 보고했죠. 지금 이런 수사 보고가 왔다. 그러면 문객이 하면서 그냥 없던 걸로 이렇게 조치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찰청에 엄청난 그 비리 사건 이런 뭐 조폭들 마약과 연결됐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마약 이런 거 수사를 하는데 덮었잖아요. 백혈용 것도. 어쨌든 그런 깜빵 가야 되는 돈 많은 주요 범죄자들이 이 사건 무마해달라고 이상민 장관한테 청탁했다. 이상민이가 그래서 돈을 먹었다. 그럼 이상민이가 지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죠?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다 내란 가담자들입니다. 또는 국수본. 그런데 뭐 그 밑에 뭐 하급자들한테 지시는 못하죠. 이런 최고 간부들한테 지시해서 이 사람들이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사 보고를 받은 그게 뭐 국수본부장이 됐건 뭐 경찰청장이 됐건 서울 경찰청장이 됐건 보고받은 그 사람은 올게 왔구나 이런 느낌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압수수색을 할 때 그럼 이상민은 자기 집이 압수수색 되는 걸 모르고 그냥 급습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국수본은 그때 전 언론이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가서 국수본이 단독으로 결행해서 뭔가를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객이 작전에 들어가서 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으로 이어지는 무엇인가의 라인에서 야 이거 덮어라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이제 그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되거나 사라졌거나 뭔가 그 다음 날 그날 바로 경찰이 철수하고 나서 바로 이동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것은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합니까? 수사는 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에르메스 등 명품백이 나왔고 거기에 아직 그 이렇게 따끈따끈한 그 표찰까지 붙어 있는 백들이 여러 개 나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 명품백을 판 매장을 일단은 조사하면
그 매장에서 요 명품 다 넘버링이 돼 있으니까 언제 어떤 고객이 사갔다 뭐 카드로 끌고 또 하면은 다 나오죠. 야, 진짜 도둑놈들이 이렇게 천하의 도둑놈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해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뭐 김건희는 약간 이렇게 원래부터 비정상이라고 보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사법고시에서 판사하고 장관까지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돈을 수십억씩 받아서 집에 명품백을 가지고 돈을 채워놓고 있고 그 바깥에 국민들 앞에 나와서는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야.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뭐 먹는 게 뭐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권자를 놓으면 이게 다 터져 나온다는 또 생각을 하잖아요. 예. 본인이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내란에 적극 가담해가지고 군부 독재, 영구 집권 여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씀 들어보면 이상민이 지금 내란 주요 종사의 수준이 아니고 거의 윤석열급으로 제가 공동정범이죠. 와. 저는 그 안가 사인 예.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안가 사인 안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있잖아요.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예.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부총리 쪽지 문건받은 최상목 이런 자들은 뭐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뭐 당연한 거고 이런 자들은 거의 공동정범이라고.